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관계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면 형제가 반목하고 부부가 틀어지고 친구가 배신하고 동료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터넷에 만난 사람들의 관계가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를 통해 돈을 벌고 권력은 국민과의 관계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관계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과 자존감을 느끼고 관계가 틀어지면 좌절과 우울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지 공자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사람이 다쳤는가 하고 묻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는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간절하게 생각했기에 말에 대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재산 피해를 묻기보다는 안 다쳤냐고 먼저 묻는 것이 사람이 돈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차장에게 물었다. 너의 스승인 자아는 인간관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저희 선생님은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 차장이 말했다.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착한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내가 능력이 크다면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떻게 내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잘난 사람은 사귀고 못난 사람은 관계를 끊는 것이 관계의 비법이라고 자아에게 배웠습니다. 이 뜻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차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능하고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가는 사람이 진정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모두 내 스승이니 선한 자를 선택하여 본받을 것이고 선하지 못한 자는 내 잘못을 고치는 계기로 삼는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스승이라고 논어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고 못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은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니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스승의 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꽃잎이 펄럭이며 휘날리는 장면을 보니 그대가 어찌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대의 집이 너무 멀리 있소. 차가 막혀서 길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만날 수 없다고 핑계를 둘러댑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보고 싶다면 무슨 먼 곳이 있겠는가. 상대방의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찌 원망을 덕으로 보답하겠는가? 원망은 내가 고듬으로 상대해야 하고 상대방의 덕은 덕으로 상대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덕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말에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대응할 필요 없이 내 갈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원망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을 대응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곧게 가라는 공자의 대답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말해주면 들을 만한 사람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될 것이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인데 말한다면 말만 잃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말을 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사람이라면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옳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침묵한다면 좋은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하라.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서 확인해야 한다. 관계의 몰락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거짓 정보를 듣고 섣불리 판단하여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살피는 차례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리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살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은 의사소통만 하면 된다. 좋은 관계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나옵니다.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 화려한 수식어나 치장하는 것에 대하여 공자는 부정합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이 본질이며 노자는 더 나아가 언어의 침묵이 오히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충고하여 착한 길로 인도하다가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욕먹지 않아야 한다. 충고가 아무리 옳더라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충고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내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지를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회사가 나의 능력을 몰라준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줄 만한 사람인지를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안 사준다고 고객에게 불평하지 말고 소비자가 사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논리와 설득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저절로 바뀌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아픈 것을 가장 슬퍼한단다. 최고의 불효는 자식이 아픈 것이며 최고의 효도는 아프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효도의 정의는 자식이 병이 드는 것을 가장 근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가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나와 상대방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하며 상대방의 기분과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원망을 고됨으로 맞이할 줄 알아야 하며 거짓 정보에 휘두르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반드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